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취업난과 경기 불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를 시작으로 정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면 거래, 계좌 이체, 환전 등 피해금을 수취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 혐의를 받은 운반책부터 피해자까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운반책도 속이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책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조직범죄의 일원으로 이용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신원이 특정된 수금책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일당으로 받은 피의자가 편취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 영드기사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해당 부분을 겨룰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구해 불이익에 당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100%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더라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긴 힘듭니다. 피해구제 제도가 미비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계좌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모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할 경우 회복할 금원이 소멸하거나 피해 원금의 반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발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 요건이 성립한다면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사기범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가압류 및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